갈래복합 8에서 김광규 상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행이라고 하면 상행선 어디로 가는 거야? 상행선은 서울로 가는 거고요. 하행선은 서울을 기점으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전부 다 하행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뭔가 서울에 집중되는 도시적인 것, 그래서 근대와 현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짐작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화자 드러나 있어요? 네, 나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도 설정되어 있죠. 청자 너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화자인 내가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 무슨 말을 건네는지를 정리해 보면 되겠지. 청자 너. 실적 상황은 당연히 청자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상황이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계절적 배경 가을이에요. 시간적 배경 저녁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분위기 전부 다 어때요? 마이너스 분위기예요. 뭔가 쓸쓸하고 뭔가 끝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주니까 마이너스 분위기.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서 이제 어디 도착? 서울로 가겠죠. 그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상행 열차에서 상행 열차 안에서 네가 낯선 얼굴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이 낯선 얼굴을 발견하는 너에게 내가 해주는 말이야.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이 낯선 얼굴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낯선 얼굴은 너의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 낯선 얼굴은 마이너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우리가 판단한 마이너스니까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시에서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그냥 계속 흰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이 낯선 얼굴 말고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 이 낯익은 얼굴들이 네 옆에 있으니까 낯선 얼굴 생각하지 말고 낯익은 얼굴들을 더 신경 써. 이게 네 얼굴이야. 낯익은 얼굴을 플러스래요. 이 낯익은 얼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뭐야? 뭐 하고 있대? 오징어 씹고 화투판 벌이고 있어요. 어때 보여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화투 고스톱 치고 있는데 그거 뭐야? 어떤? 응? 노름? 향락적인 모습이에요. 어휘력 어쩔 거야 진짜. 향락적인 모습. 향락. 놀고 있는 거예요. 유흥. 뭐 이런 거 즐기고 있는 거죠. 재미. 이런 것들. 어렵거나 뭐 진지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는 너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 원색의 지붕들이 황혼 속에 고함치고 있대요. 고함치는 지붕들, 그리고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그리고 흥미있는 주간지. 주간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다오. 이거는 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요 고개 끄덕여. 이런 거나 신경 써. TV나 보고 흥미있는 주간지 보고 뭐 지붕 봐봐. 알록달록 예쁘지? 라고 생각을 하네요. 농양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풀벌레 울음. 풀벌레 울음. 그리고 또 뭐? 심야방송에 잠든 뒤에 전파소리. 심야방송에 잠든 뒤에 전파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에는 신경 쓰지 마.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확성기마다 나오는 힘찬 노래.
힘찬 노래 플러스 마이너스. 자동차 소리 이런 거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 라고 말해다오. 뭐 하지 말래? 생각은 하지 마. 놀라울 때는 다만 아 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긴 말은 하지 마. 긴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 침묵이 좋아. 플러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대해서 침묵이 좀 어색하다고 느끼면은 가문 날씨 얘기하래요. 그리고 또 막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 그리고 성장하는 GMP 증권 시세,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이건 얘기해도 되니까 플러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 너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다 어때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 전체에서 전부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우리가 아까 찾은 거니까 이건 반대가 아니고 낯선 얼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는 낯선 얼굴에 대해서 너는 고민을 해야 돼. 이 낯선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낯익은 얼굴은 우선 뭐야? 마이너스죠. 향락적이고 유흥적인.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일상적인 자아예요. 일상적이고 현실적 자아. 일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라는 단어 보니까 누구 생각나냐? 윤동주 생각나죠? 자아가 두 개가 있죠. 자아가 그냥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이상적인 자아, 반성적 자아, 성찰적 자아가 있잖아.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아. 이거 너네의 자아 아니니? 너네는 끊임없이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더 열심히 해요? 오늘 하루도 일어났으니 학교를 가고 아 맞다 저녁에는 학원 있었지 학원 숙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 일상적 자아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해요. 이 낯선 얼굴은 뭐냐면 성찰적 자아예요. 반성적 자아. 뭔가 현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자아. 배경지 설명 필요할까요 이거? 시대상황? 필요 없어요? 이게 어느 때냐면은 도시화, 근대화가 한창 일어나던 시기를 배경을 하고 있거든.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황홀수계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이라고 있잖아요. 주택개량 사업, 지붕개량 사업.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붕개량 사업. 옛날에는 뭐였어? 초가집이었죠. 아까 고전시 가면서도 초가집을 이렇게 잇는다고 했잖아. 매 겨울마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볕단이 생겨. 그 볕단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겨울에 이렇게 초가집 지붕을 다시 만들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을 하고 뭐 장마 지나고 하면 좀 썩고 하잖아. 그 지나고 나면 또 가을에 또 생기니까 또 이어. 그러니까 매년 그걸 반복을 해줘야 돼요. 초가지붕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막 비세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돈은 안 들어. 왜? 볕단은 계속 매년 생기는 거고 내가 노동력만 제공하면 우리 집은 내가 할 수가 있어. 근데 근대화가 되면서 그 초가지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저분하다라는 이유로 지붕 개량 사업을 해요. 지붕을 전부 다 이렇게 슬레이트 판 같은 걸로 바꾸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지붕 개량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얘가 좀 이렇게 지붕이 굉장히 잘 부스러지는, 이렇게 깨지는 지붕이거든? 깨졌어.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 그 경우 어때? 옛날에 지푸라기였으면 그냥 내가 노동력만 해서 고칠 수 있는데 이건 또 자재를 사야 되잖아. 농촌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계속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전시행정이라 그래요.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에는 어때? 딱 멋있어. 세련됐네? 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 사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이게 도움이 안 돼. 이런 거. TV 안테나. TV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TV 보급을 정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했거든. 이유는 뭐 때문에? 너네도 TV 보면은 TV 바보 상자라는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TV를 보면 어때? 책을 읽으면 이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TV는 어때? 나도 가끔가다 TV 볼 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럼 남편이 와서 그래. 뭐야, 그거 보는 거야? 아, 보는 거야. 근데 사실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TV가 사람을 약간 바보로 만들게 하고 생각을 좀 제한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시각 정보가 그렇게 들어오면은 인간의 뇌는 그냥 그 정보를 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러면서 그때 TV 막 보급하면서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스포츠 같은 것들 많이 육성을 해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인 거지 그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지 않게 하거든. 그리고 마침 그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스포츠전이라고 생각해봐.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 우리나라 하면서 그 애국심, 공동체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복잡한 문제에는 신경을 안 쓰게 돼요. 흥미는 주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흥미는 주관지니까 당연히 연예인 가십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누가 바람이 났네, 뭐 싸웠네, 헤어졌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정치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는 없고. 그리고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그때 항상 이제 농촌에 수확량을 많이 제공하게 되고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이렇게 퍼다 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 번 쓰면은 두 번째부터는 안 쓸 수가 없어. 이미 땅이 변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는 돈을 누가?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계속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지금도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12시, 1시 정도 되면 전부 다 방송 끝나죠. 케이블은 끝까지 24시간 하는데 뭐 MBC, SBS, KBS 같은 거 보면은 뭐 12시, 1시 정도에 프로그램 끝나면은 칙 하면서 방송 아예 안 나와. 옛날에도 12시 정도면은 이렇게 모든 방송이 끊겼거든.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끊기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해적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방송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대학생들이라든가 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이제 조그맣게 몰래 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전파 같은 거 잡아서 방송을 하는 거야. 무슨 방송이냐면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지. 지금 우리 사회는 독재 정권이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해적 방송을 전파를 쏴. 그러면 집에서 사람들이 방송 끝났나 나오는 거 없나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주파수 돌려서 잡았거든요. 주파수 돌리다가 딱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전파 소리 같은 경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리고 뭐 힘찬 노래. 여기 그 학성기마다 올려나오는 힘찬 노래. 지금은 학성기마다 똑같은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개성 있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있는 사회니까. 옛날에는 아침에 새마을 운동 노래 항상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거. 새마을 운동 노래. 자동차 소리. 발전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면 날씨. 내가 수업 맨날 들어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 야, 밖에 날씨 어때? 아, 더워서 수업하기 싫어. 아, 가을이라서 수업하기 싫어. 아, 비 와서 수업하기 싫어. 뭐 이러잖아. 날씨 얘기는 진짜 하나 영향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 나도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 아르헨티나 축구가 지든지 이기든지 우리랑 상관 있어? 하등 상관없어요. GMP나 증권시대 이거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전부 다 어떻게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걸 단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은 니는 어느 날 도시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문득 생각해보니까 지금 사회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얼굴이 딱 비치는 거야. 그게 성적적 자, 반성적 자, 낯선 얼굴이야. 그걸 보고는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말고 너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 자로 돌아가야 돼. 왜 그래?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잘못 뭔가를 비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 뭐가 되게 잘린다고요? 너 진짜 무섭네. 너무 무섭잖아. 어쨌든 불이익을 당하거나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황혼 속의 고함치는 황혼 속에서 고함을 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그런 원색의 지붕, 여기에 대해서는 좋아해야 돼? 아니, 비판해야 돼. 전시행정 문제에 대해서 실생활과 괴리된 그런 행정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고요. 파들거리는 TV 안테나 이런 것도 흥미는 주관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우리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환경 문제라든가 농촌 문제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좋다라는 의미의 플러스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라라는 거야. 그리고 심야 방송에 잠든 뒤에 접할 소리에도 어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학성기마다 올려놓은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 이거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나라 성생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생각은 나는 너네들에게 이거 진짜 말하고 싶어.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생각 좀 하세요. 문제 풀 때. 그리고 긴 말. 이거는 좀 귀찮긴 해. 너네가 긴 말 하면 귀찮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말은 하고 살아야지. 바보도 아닌데 생각 있을 거 아니야. 말하세요. 침묵.
여기서 침묵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이 작품에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침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 할 말이 있으면 해야지. 바보도 아니고. 가뭄 날씨, 아르헨티나 축구, GMP 증권시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니까 그거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서와 태도가 그럼 어떨까요? 비판적 태도 나와 있어요. 이 전부 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황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대화된 일상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여기 낯익은 얼굴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봤을 때 표현상의 특징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시각적 심상 확인 가능합니다.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평택 실제 지명을 사용해서 현장감, 사실성을 부각을 하네요.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여기서부터 이제 뭐뭐 해다오, 뭐뭐 해다오 하는 거 전부 반어법이고요.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있다 없다? 있다.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황후 속의 고함 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황후 속의 지붕이 고함을 친대요.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황후 속에 고함 친다. 고함 치는 원색의 지붕들 했을 때 고함 친다.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고함 친다는 건 실제 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뭔가 이제 뭐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뭔가 괴로워해서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주고요. 원색의 지붕들 시각적 심상 확인 가능합니다. 잠자리처럼 직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파들거리는 TV 안테나 등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청각적 심상, 심야방송에 잠든 뒤에 전파소리 같은 청각적 심상, 직유법, 듣기 힘든 소리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청각적 심상,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청각적 심상, 얼마나 경쾌하냐, 서리법.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이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뭄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시대에 관하여 통사구조 반복 나타나고 있네요. 이야기해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너뿐만이 아니라 나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소시민적 자아, 일상적 자아에 대한 비판이라 그러면 비판과 뭐도 나도 포함이니까 반성까지 같이 찾아주시면 돼요.